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들은요. 자, 노르웨이가 FSD 출시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굉장한 소식인데요. 자, 테슬라 시대가 온다라는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 주식이 이제 본격 상승하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래쪽에 숫자 한번 보십시오. 드디어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2자에서 3자를 보게 됐습니다. 31이 나왔고요. 자, 이 앞자리 3자를 본 것도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보는 듯 하거든요. 이게 지금요, 놓여져 있는 섹션 보세요, 바늘이. 자, Fear 섹션 왔죠. 자, 이제는 극도의 공포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Fear 섹션까지 넘어온 겁니다. 사실 뭐 3자, 31도 좋은 숫자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 최근 한 달, 뭐 2달 그 트럼프 때문에 너무너무 시장이 암울해져 가지고요. 지금 이 3자만 보더라도 이 정도면 너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제보다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 자, 이게 지금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매크로 분석해드리면서 앞부분에서 지금 결국은 트럼프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관세에 있어서 그동안 정말 미친 관세를 그냥 막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생각 없이 다 때린 것들이죠. 근데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히다 보니까 지금 조절에 들어가고 있죠. 시장이 너무 과격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타이밍이 안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이제서야 막 이 고금리에서 어렵게 이제 막 회복하고 있는 경제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자영업자 다 무너지고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중국도 지금 여러분 리세션이에요. 경기 침체에 있는 상황이에요.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양이도요, 지가 소위 말해서 다 몰리지 않습니까? 코너에. 그러면 물어 뜯어요. 지도. 그냥 막 덤벼버린다고요. 어차피 코너에 몰렸는데 잃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이 디플레이션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뭐 미국이 저러건 말건 본인들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시간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요즘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미국은 오래 끌 수가 없거든요. 중국이야 뭐 그냥 자신의 인민들 고열을 짜내서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요 트럼프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조정을 해버리니까 트럼프가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세에 있어서 중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먼저 소위 말해서 내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시장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이게 확정적으로 바뀌잖아요. 한 1주, 2주 지나서 트럼프가 이제 확실하게 뭔가 이제 그쪽으로 정해서 간다? 이렇게 되면요. 시장은 본격적으로 뛰어오를 겁니다. 근데 아마 그때 뛰어들면 늦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벌써부터 반응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1주, 2주 뒤에는 소위 말해서 이미 막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주가는 올라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 모든 이 변화의 이 어떤 터닝 포인트는 누가 만들었냐? 트럼프 한마디입니다. 즉 관세를 지금 너무 무리하게 던졌기 때문에 미국도 경기 침체가 온다 우려감이 있는 건데, 지금 역시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 중국과의 협상도 가까워졌다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동만 없으면 됩니다. 갑자기 또 돌변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투자들이 이걸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과감한 사람들은 막 베팅에 들어가죠. 지금 빨리 더 사야겠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조심스러운 사람들은 좀 더 보고 하다가 좀 늦게 들어오고 막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 물금리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도 아주 흐름 나쁘지 않아요. 자, 지금 다우는 뭐 그냥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뭐 의미 없습니다. 자, 근데 S&P 0.54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0.64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구글 아주 발표가 좋지 않았습니까? 구글도 껑충 올랐고, 자, 구글이 좋으니까 결국은 이 전체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이 전부 다 이제 기지개를 펴고 뭔가
뭔가 흐름이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내일도 메가네프 7 주식들이 뭔가 흐름이 또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이 되어집니다. 이것 보세요, 여러분. 시장은 바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너무나도 공포 속에 눌려 있었는데, 자, 트럼프가 조금만 전향하니까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라는 건요. 돈이 움직이는 곳은 가장 먼저 반응해요. 그러니까 저거 너무 심한데 너무 나갔는데 이건요. 결국 돈을 다루는 곳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돈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들은요. 정치며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반응하고 다 파악해요. 말은 안 해도요. 이미 그쪽 분야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번에 대선이 될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요. 다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보세요. 자, 오일도 62.91이죠.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4.29. 자, 그러니까 오일도 안정적이고 오일은요. 이 트럼프가 제일 잘한 게 오일 가격 떨어뜨린 거예요. 이거는 바이든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바이든은 소위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워낙 이 척을 져가지고 안 좋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관계가 안 좋았고요. 근데 트럼프가 과감하게 사우디와 손을 잡고 이 부분을 굉장히 끌어내린 건요. 아주 잘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알래스카 유전 개발이랄지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일 가격이 지금 62불대다. 너무 좋죠. 바이든 때는 72불이 평균이 70불대였잖아요. 근데 이게 10불대 내려온 건요. 물가 하락에 굉장히 안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요. 본인 잘하는 것 쪽으로 이런 거 하고요. 지금 이 관세는 너무 급발진했잖아요. 본인이 그 부분 조금만 조절하고요. 적절히 하고 미국이 얻을 거 얻으면서 가면요. 미국 자체의 지금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강점을 좀 살려내면서 하는데 지금 막 관세를 그런 식으로 미친 소위 말해서 이 상승 속도를 올려버리면요. 그거는 동맹국들도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막 질러버리면요. 그러니까 동맹국들이 미국하고 같이 못 지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오히려 미국이 왕따가 되니까 오히려 그게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더 기고만장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동맹국들하고는 잘 함께 하면서요. 중국을 콘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모두를 적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전략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바로가 잘린 거죠. 자, 아무튼 지금 지금 이 흐름 자체는요. 지금 현재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절대 변하지 않고 잘만 가면 아주 좋은 분위기예요.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오늘 주식시장이 이렇게 흐름이 좋은 것들, 지금 어제도 좋고 오늘도 좋고 계속 지금 선물 시장도 좋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가 결국 트럼프가 중국과의 대화는 지속되고 있다. 중국과 대화 협상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흘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시장이 아주 격하게 반응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위에 타이틀 초록색으로 하려보세요. Beijing denies any ongoing negotiation이라고 합니다. 베이징은, 즉 중국은요. 지금 우리 뭐 대화하는 거 없는데 부인했어요. 공식적으로요. 그래서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세요. At present, there are absolutely no negotiation on the economy and trade between China and US라고 합니다. 중국의 상무장관이요. 즉 상무부 대표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 없는데 중국과 미국 사이에 경제, 트레이드에 대해서 협상 absolutely no negotiation이라고 합니다. absolutely no.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완전 뭐 둘이 지금 뭐 대화도 없는데 뭔 소리지?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파란색으로 하려보세요. 근데 반대로 트럼프하고 재무장관, 이 Treasury Secretary 스캇 베센이죠. 트럼프하고 지금 스캇 베센 재무장관은요, 이번 주에 there might be an easing in tension with Chin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긴장이 아마 이번 주에 풀릴 것이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중국은 대화도 없는데 뭔 풀려 이러는데 트럼프하고 재무장관은 벌써 중국과 긴장이 이번 주에는 풀린다라고 예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풀릴 수 있다라고 전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예요?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트럼프하고 재무장관이 플레이를 한 건지
그 중국이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그 소위 말해서 진짜 그냥 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냥 던진 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혀 뭐 중국과 대화도 없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 쪽에서 이렇게 하고 협상에 유리한 어떤 그 입장을 가지기 위해서 중국도 먼저 이렇게 선수 친 다음에 또 대화는 또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트럼프 쪽에서 먼저 던져놓고 협상팀을 보내가지고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중국 쪽에서도요, 이 협상 대표팀을 이전에 처음에 하던 팀을 아예 바꿔버리고 교체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친구로 바꿔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적극적이냐, 그리고 얼마나 합리적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찌됐건 트럼프 입장에서도 완전히 제로로 갈 수는 없는 거고, 뭐 지금 250% 이런 데서 50% 정도로 내리겠다고 한 거가 트럼프가 했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정도면요, 중국도 협상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260% 이런 건요, 이제는 협박이 안 통한다니까요.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게 통할까요? 그렇게 나오면요, 아예 그냥 돌아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요, 자신의 국민들을 고열을 짜면서 버틴다고요. 그러면 시간은 이 트럼프 편이 아니라고요. 트럼프는 지금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올해 못 끝난 말이에요. 결국은 트럼프가 먼저 또 야, 협상하자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결국 깨지지 않고 잘 둘이가 이제 대화한다는 얘기가 지금 오늘 이제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이잖아요. 내일 금요일, 토요일 하면서 어쩌면 흐름이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동안요, 막 그 협상 얘기 나오면은 아마 다음 주에 주가가 굉장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 둘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인텔 CEO가 오늘 했던 얘기도 좀 들여다볼 건데요. 오늘 그 인텔의 그 CFO가 이 소위 인텔의 오늘 실적 발표 내용이 사실 나쁘지 않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좋았어요. 근데 뭐가 나빴습니까? 그 다음 분기, 2분기 때의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떨어질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전망을 내놨잖아요. 자, 그게 뭐예요? 관세 때문에 지금 예측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 때문에 원래 지금 인텔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관세 때문에 주문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텔의 오늘 또 이 주가가 뒤에서 뭐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그 인텔의 CFO가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관세는 사실은 이 미국 경제에 먹구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economic slowdown입니다. 경제가 결국은 계속해서 다운 트렌드 될 거라는 거고요. 더 나아간다면 리세션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하향으로 향하면요, 이게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 기업들도 투자를 안 하고 있죠. 지금 기업들이 2달간 물건을 주문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건요, 정부의 투자랄지 기업들의 투자 이런 것들, 막 돈을 쏟는 것들이 다 이게 성장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투자, 그 GDP에서요. 근데 지금 기업들이 안 해요. 지금 뭐 이 돈을 안 쓰면서 일단 관망하는 거예요. 2달은 지켜보자. 왜냐면 관세 전쟁이 오래 가다 보면 지금 잘못 주문하면은 지금 200%, 300% 돈을 더 내고 사야 되는데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라도 이게 관세 전쟁이 오래 길어지면요, 경기 침체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전쟁이 트럼프 1기 때처럼 만약에 이게 2년 정도 지속된다 이러면요, 지금은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급격히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혹시 옛날처럼 2년씩 끌고 간다? 적어도 1년 이상 끌고 간다, 관세 전쟁을? 그러면 미국 경제가 지금 못 버텨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 그동안 어렵잖아요. 지금 고금리 상황이죠. 그동안 어렵게 끌고 왔단 말이에요. 미국 적자도 많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지금 제일 잘 나간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관세 전쟁을 막 끌고 간다? 그러니까 짧고 굵게 끝내버려야 되는데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옛날처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모든 나라들이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경기 침체가 온다? 경기 침체가 오면 회복 어려워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데이빗 진스너가
얘기한 거죠. 인텔 CEO가 지금 이거 규제가 심한 이 리스크가 관세가 결국은 규제가 막 때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이 인텔 CFO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트럼프에게 직접 다 얘기한 거예요. 어저께 몰려가가지고 지난번에 이런 리테일 CEO들이요 다 몰려가서 우리 지금 재고가 없다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재고를 쌓을 수 없다. 왜냐? 지금 2달 동안 주문 못 하잖아요. 그럼 물건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빠르게 사재기하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미리미리 개인뿐만 아니라 막 업체들이 막 홈디포에 있는 물건들을 막 사재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2석 달 동안 이 관세 전쟁 하면요. 그러니까 재고가 떨어진다? 그럼 뭐예요? 이제는 이 회사들의 매출이 뚝뚝 떨어지겠죠. 왜냐면 팔 물건이 없으니까. 그 심각성을 트럼프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 심각한데? 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지금 완화 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무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분 지금 옛날 같지 않고 막 칼을 휘두를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전체가 다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막 함부로 칼 휘두를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잘 보면서 제가 자꾸 적당히 하는 게 이게 제가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요. 머스크도 그렇고 지금 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트럼프에게 돈을 지금 굉장히 많이 기부했던 이 공화당 쪽 지지자들이 기업인들이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미쳤냐 지금 그러다가 골로 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갑자기 지금 돌변해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만 간다면요. 잘만 좀 정리가 된다면 다시 미국 주식이 크게 상승하는 때가 올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굉장한 소식이 또 날라들었습니다. 자, 오늘 1부 때도 좋은 소식 날라들었죠. 트럼프가, 이 머스크에게 큰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교통국에서, 자, 이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막 묶여있던 것들 풀어주고, 앞으로 더 풀어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또 이 유럽에서 좋은 소식 날라들었습니다. 자, 지금 노르웨이가요, 가장 지금 현재 먼저 움직였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인데, 테슬라가요, 노르웨이에서 FSD 있죠? 슈퍼바이저로, 즉, 자율주행을 퍼블릭 로드, 노르웨이 도로에서 직접 이제 굴릴 수 있는 그 2년간의 이 소위 말해서 테스트 자격증을 획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르웨이에서 테슬라 자율주행을 실제로 키고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뭐 정보를 여기서 얻고 좋죠.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요, 왜 중요하냐면은 전기차 침투율이 95%가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노르웨이는 앞으로 모든 유럽 국가의 바로미터가 된다고요. 테슬라의 점유율이 여기에 뭐 거의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가 막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제 앞으로 테슬라 이 소유주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테슬라 자율주행을 FSD를 하면요, 노르웨이 사람들도 이 자율주행 FSD 테스트한 걸 막 유튜브에 올리겠죠. 올리면은 노르웨이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오 마이 갓 이러면서 이제 막 서로 신기하고 호기심에 테슬라를 더 살려고 하겠죠. 야, 이러면 이런 자율주행은 타야지 이러면서 테슬라를 더 사게 될 겁니다. 자동차를 사게 될 때요. 그러니까 이게 노르웨이에서 이제 허락받았단 말은요, 길게 봤을 때는요, 유럽 전역에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도 허락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노르웨이에 통과됐다? 각 나라별로 다 특징들이 또 다르거든요. 유럽 전체에 허락받기도 하지만 또 나라별로 허락받는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유럽도 곧 통과되게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 시장도 중국처럼 이제 침투에 들어가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자율주행이 유럽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FSD가 진출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 확장되면서 테슬라의 소위 자동차 수요도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도 수요가 막 늘어났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보니까요. But with the real cars, 초록색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not in theory, not in simulation. 야,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but with the real car, 실제 자동차에다가 해야 되고, 그리고 live softwar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작동해서 테슬라 FSD가 작동해서 해야 되고, government oversight입니다. 당연히 지방 정부든 주정부든 정부가 이제 관찰하는 가운데서 진행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보고서를 다 이제 정부에도 내고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세요. The test programs allows 했습니다. allow은 건 뭐냐? 노르웨이 당국에서 교통당국에서 자 파란색으로 한번 보세요. FSD version 13 active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FSD version 12 안 돼. 버전 11 안 돼. 미국은 그동안 다 했잖아요. 근데 FSD 버전 13이 액티브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전 13부터는 사실은 뭐 이건 거의 뭐 인간 수준이잖아요. 너무 좋거든요. 버전 13은 이미 이 노르웨이 교통당국들이 다 타보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노르웨이에서는 버전 13부터는 가능해 라고 하겠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드로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운전자가 앞에 있으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노르웨이에서 정보를 계속해서 취하면서 뭐예요? 유럽 전역에 다 느낌들은 다 비슷하잖아요. 유럽 시장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은 노르웨이에서 하고 나면 이제 점점 더 유럽 시장이 다 확대가 될 것입니다. 자, 이거 정말 이 좋은 소식입니다. 유럽도 이게 통과된다. 이렇게 되면요, 뭐와 시너지가 생기냐면은 이제 텍사스 이번에 6월 달에 로보택시 나오잖아요. 모델 Y. 거기서는 아마 이번에 테스트가 버전 14이 될 수도 있어요. 버전 14요. 14면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이 어떤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자체 데이터가 그 뛰어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 20대 정도 굴릴 거라 그랬잖아요. 그 테스트 하는 거죠. 뭐 많이 할 필요 없다고 봐요, 저도. 그러니까 10대 20대로 돌려보면서 사람들이 돈 주고 타보는 거 직접 해보게 되면 이제 그 어스틴 도심들 중심으로 먼저 돌아가겠죠. 그렇게 하면서 사고 없이 잘 된다. 이제 영상 촬영으로 올라오고 사람들이 후기를 올리고 이러다 보면요. 자, 이제 그것들이 점점 확대되는 거, 점점 확대되겠죠. 뭐 점차 확대될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뭘 한다 그랬습니까? 모델 Y를 개인 회사들이 개인들이 자신의 모델 Y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러겠잖아요. 사실 지금 20대 정도 실제 테스트 해가지고 잘 되면 이게 확장성이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각 개인들 차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파킹해 놓은 거, 야, 우리 거 연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버랑 똑같은 거죠. 우버 운전자들이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소위 말해서 이 우버 그 앱에 본인 차가 등록돼 있는데 그걸 클릭을 해가지고 연동되게 해놓으면은 이제 주문이 들어오는 거. 연동을 꺼버리면 주문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슬라 소유주들이 모델 Y나 모델 3를 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은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돼 있으면 쓰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가만히 노는 차가 돈을 벌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걸로 돈을 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능해 이제? 그러면 나 테슬라 사야겠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더 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슬라를 사서 테슬라 자율주행에 연결시키니까 이제 이게 택시가 되는 거예요. 그 낮에는 그 지가 돌아다니면서 진짜 말 그대로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앱에 연결돼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온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너도 나도 테슬라를 더 사게 될 거라고요. 그 테슬라 수요도 늘어나겠죠. 자동차 판매도 늘어나고, 그리고 자율주행 취득률도 올라가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러면은 매출 그리고 마진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막에 불과한 거죠. 사실은 서막에 불과한 겁니다. 이 로보택시를 더 확대해 버리면요, 로보택시로도 얻는 수익이 있는 뿐만 아니라 각 개인들이 자동차를 더 산다라고 하는 건요, 이건 뭐 거의 교통의 혁명이죠. 교통의 파괴적인 혁신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이 알파벳의, 즉 구글의 웨이모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요즘 본인들이 미국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아주 독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스트가 아니라 이제 본인이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뭐 공개된 영상들을 보니까요, 뭐 LA에서 가끔씩 보던 것과 같습니다. 최근에 저 다운타운에 나갔다가 보니까 실제로 이 웨이모가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 있죠.
사진에 보이는 이 위에 지금 이 동글동글한 거 달고 막 달리거든요. 근데 지금 그 LA에서도 달리는 걸 제가 봤는데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은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이게 지금 딱 보면 그 집들이 샌프란시스코 집이잖아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이 막 사진 찍는 것도 보여주죠, 앞에.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다니고 또 LA, 그리고 오늘 영상 공개된 거 보니까 뭐 이 애리조나 지역에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지금 테슬라가 하게 될 그 텍사스의 아스틴 지역도 이제 이렇게 올려놨는데, 지금 오늘 재미난 걸 발표했어요. 이 구글 웨이모가 자율주행 택시를요, 뭘 얘기했냐면은 may be available for people to own in the future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CEO 이 피차이가요, 이 썬다르 피차이가 뭘 얘기했냐면은 미래에 각 개인이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구글의 웨이모를 소유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요, 굉장히 재밌죠. 바로 테슬라를 의식해서 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웨이모는요, 원래 웨이모 중심으로 그냥 이런 차를 이렇게 택시 회사처럼 운영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 애리조나랄지 샌프란이랄지 LA나 뭐 이런 데서 이게 이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위에 레이더 달고 또 라이더도 달고 또 뭐 센서 달고 뭐 카메라도 훨씬 더 12개씩 더 달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든 거를, 장착한 거를 사실 운영하다 보니까 숫자를 많이 늘릴 수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택시처럼 뭐 100대씩 200대씩 이렇게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알려진 거는 현재 한 700대 정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 통계가 700대였는데 그냥 대략 우리 한 1000대 정도 보더라도요, 지금 이 4개 도시에서 돌아가는 게 1000대 가지고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택시처럼 운행을 했는데, 이러한 운영하는 이 택시를요, 소위 말해 이 차를, 웨이모 차를 개인에게 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를 의식한 거죠. 테슬라가 모델 Y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테슬라 앱에 연결만 딱 해두면 띵동 들어오면은 그냥 내 차를 허락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가 가서 사람 태우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웨이모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데요. 사실 근데 테슬라를 의식했지만 이거는 여러분 보나마나 굉장히 이게 확장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사실 개인이 이런 거 달려 있는 거 다 사려면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저 위에 것만 10만 불이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되지도 않는 거고요. 그러나 만약에 구글이 뭐 대여를 해준다, 뭐 본인들이 돈은 다 갖고 있는데 여기에 리스를 내듯이 네가 택시로 번 돈으로, 택시를 운영해서 번 돈의 뭐 30%는 구글에 주고 뭐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겠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굉장히 그 비생산적이죠. 어찌됐든 간에. 그냥 이 전체적으로 값어치가 너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고 났을 때에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게 복잡하죠. 그리고 실제로 웨이모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마이너스 운영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미래에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건요, 미래의 테슬라를 생각해서 질문이 들어왔겠죠.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한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모로 확장성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테슬라가 각 개인들이 갖고 있는 모델 Y가 본격적으로 투입된다?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숫자에서 게임이 안 돼요. 지금 이 웨이모는 대략 그냥 많게 잡아도 1000대를 돌아간단 말이에요. 4개 도시에서. 4개 도시에서 1000대 돌리면 각 도시마다 한 200대씩 돌린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죠. 여기서 좀 더 확장해봐야 뭐 지금 조금씩 늘어나는 건데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면 이 자동차도 구글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현대랑 계약해 현대에서 공급받는 거. 그러니까 마치 렌트카처럼 공급받는 거,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자동차도 뭐 비용이 사실은 현대에서 차를 구입하니까 어느 정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전부 다 테슬라가 다 만들고 다 하니까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그거보다요, 이거 뭐 지금 구글이 본인들도 뭐 개인이 살 수 있게 하겠다, 이건요,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테슬라가 경쟁 안 돼요. 이거는 뭐 확장성 면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오늘 웨이모가 공개한 자료 중에 뭐였냐면요, 본인들이 지금 한 700대 운영하는 거에서 한 달에 그 페이드 서비스 있죠. 사람들이 돈 주고 타는 게 얼마나 일어났냐면은 한 20만 건 일어났다고 합니다. 20만 건인가 200만 건인가 있었거든요. 한 달이니까 200만 회가 되겠네요. 200만 번의 사람이 탔다고 해요. 저 여러분,
한 달 동안 200만 번을 사람이 사용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계산을 200만 명이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죠. 자, 그런데 구글이 우리가 700대가 아니라 1000대라고 잡아주자고 계산하기 편하게요. 1000대를 굴렸는데 한 달에 한 200만 번의 사용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게 뭐 여러분 10불만 하더라도요, 수익을 그냥 평균으로 10불만 얻었다더라도 이게 지금 이 10을 곱하면 200만 회에 이게 지금 2천만 불이 되는 거잖아요. 뭐 큰 건 아니죠. 이 큰 기업의 수익에 있어서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테슬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구글은 이런 식인 거고요. 테슬라는 지금 보세요. 여러분 1000대를 운영해서 200만 회가 나왔습니다. 그럼 구글은, 아니 테슬라는요 100만 회, 사실 이 100만 대도 굴릴 수 있는 거고, 지금 그 사이버캡 같은 경우는 그 몇 대를 생산할 수 있다면 내년에 한 200만 대도 생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대량으로. 그리고 돌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 그냥 100만 대를 계산해 보세요. 구글이 우리가 1000대로 계산해서 100만 대면 곱하기 이게 1000배잖아요. 대략 1000배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1000배를 곱하면요, 테슬라가 200만 에 1000을 곱해 보세요. 이게 20억 뭐 20억 200만 정도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여기서 곱하기 10불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그냥 200억 달러씩 그냥 여기서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100만 대만 하겠어요? 곱하기 여기가 200만 대를 돌릴 수도 있고 300만 대, 500만 대도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로 가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로 돈이 벌어들이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율주행을 사고 테슬라를 사는 건 더 추가적이고, 이렇게 되면 또 라이센스까지 다른 회사들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어마무시한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으로 얻게 될 거는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정말 껑충 뛰어야 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확장성을 보면 뭐 중국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어마무시하잖아요. 중국 시장 자체가요. 중국 그렇죠. 유럽 지금 펼쳐지죠. 다른 나라에까지 확장이 되면요, 이거는 뭐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의 파괴력이라고 하는 건요, 상상 불가예요. 그러니까 웨이모를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건요, 가끔씩 결국 테슬라와 비교해서 테슬라를 계산하기 위함이에요. 테슬라의 앞으로 수익 모델이랄지 이런 것들을요. 그러니까 정말 굉장한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지금 이제 그 트럼프가 이 피벗을 하면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 정말 그 새로운 꽃이 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이제 5월 달이면 완전히 복귀를 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제 테슬라에 다시 보낸다고 했는데, 자, 정말 새로운 그 테슬라의 시대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오히려 잘 버티셨어요. 그동안 정말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잘 버티는데 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바이앤홀드 하시면요, 충분히 테슬라가 여러분들 큰 보상을 안겨다 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길게 보면서 바이앤홀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처 뉴스였습니다.